소유권 취득권에서. 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회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죠. 자, 이때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생깁니다.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 이전 등기 채권이 바로 시효 이익입니다. 두 번째, 이 이전 등기 채권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합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시효 완성 당시 소유권 등기 명의를 말하는데 그게 무효 등기야. 답이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무효라면 시효 완성자나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걸 포기도 못하죠. 다시 한번. 시효 완성 당시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니까 그자에게 포기의 의사 표시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효 완성자의 시효액의 포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 완성 당시 원인무효 등기의 소유 명의자에게 해더라도 포기의 효력이 없다죠. 포기의 효력이 없다. 라고 해야죠. 진정한 소유자를 찾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전 등기 청구하고 포기도 그 사람에게 해야 돼. 이전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이전 등기를 포기했다는 의사도 표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2번이 실죠. 2번은 의뢰 시효가 완성된 후에 의뢰 등기하지 아니한 채 점유를 넘겨줘요. 자, 이때 의뢰 이전 등기 채권, 원래 시완성자 이전 등기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스스로 점유하고 있을 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점유를 넘겨주면 즉시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2번 오른집이죠. 3번은 시효 완성자로부터 미등기 전매를 통해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은 갑을 상대로 직접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요. 그게 3번이죠. 4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4번 5번 묶어서 자, 의뢰 시효가 완성됐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하고 있어요. 등기를 안 하고 있지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는 등기 권리자예요. 따라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등기 의무자고요. 등기 의무자가 등기 권리자를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달라 청구할 수 없고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고요. 불법행위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다가 판례입니다. 등기 권리자이기 때문에 의무자가 권리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틀린 거 1번이 됩니다. 사례 형태로 이렇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요. 48번 갑이 20년간 평온하고 공연하게 소유회사로 은소유. 자, 은소유 땅을 갑이 20년을 점유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이 미등기야. 그럼 갑은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미등기라 하더라도 갑은 등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의뢰 이름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이전 등기를 넘겨받아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지문이고요. 2번 갑이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을이 병에게 팔아먹었다 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이전 등기 채권이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그 판례입니다. 따라서 2번 어떠한 이유에서 소유권이 을에게 회복이 되면 갑은 여전히 을에게 실취를 주장할 수 있다가 됩니다. 그럼 디귿이 문제인데 여기 이제 인터넷 공인중개사 시험 카페에 질문이 올라와 있고 밑에 뭐 수험생분들이 서로 막 답변을 달고 막 그랬는데 정확하지 않게 뭐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자, 이건 일단 두 덩어리가 있어요. 하나는 디귿 말고요. 신탁자에게서 수탁자에게 일단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했어요.
이렇게 이미 명의신탁이 된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시효가 완성된 다음에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되돌아가면 이때 신탁자를 상대로는 이전등기 청구를 못한다가 있어요.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명의신탁이 되고 난 다음에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신탁자의 소유권이 되돌아간 경우고요. 이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명의신탁을 한 거예요. 자, 취득시효가 먼저 완성되고 나서 명의신탁을 했는데 이 명의신탁을 둘로 나눕니다. 하나가 일반 명의신탁이고요. 또 하나가 신탁법상 신탁이 있어요. 자, 일단 신탁법상 신탁이 되었을 때는 더 이상 취득시효 주장 못합니다. 이거는. 신탁법상 신탁으로 가면 신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기 때문에 신탁법상 신탁됐다 이럴 때는 취득시효 주장 못해요. 반면에 그냥 명의신탁이라고 나오게 되면 둘로 나눠요. 명의상 약정이 무효인 경우가 있고 유효인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명의상 약정이 무효라면 수탁자 등기는 무효니까 갑은 을을 대위하여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어요. 따라서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효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신탁자는 수탁자의 명의상 약정을 해지할 수 있죠. 따라서 시완성자가 이 해지를 대위할 수 있단 말이죠. 시완성자가 신탁자를 대위해서 해지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탁법상 신탁된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신탁법상 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명의신탁은 여전히 취득시효 완성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이 병에게 유효하게 명의신탁을 했다. 자, 을은 병과의 명의상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니까 갑이 그 해지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병이 갑에게 소유권을 행사했을 때 갑은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이를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지그시 옳은 지문이 됩니다. 자, 그래서 취득시효가 관련된 명의신탁이 나올 때 명확하게 구분하세요. 명의신탁 된 부동산의 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로 구별하셔야 돼요. 취득시효가 완성되고 나서 명의신탁이 됐을 때 신탁법상 신탁을 제외한 나머지 유효든 무효든 그 명의신탁을 했을 때 시효 완성자는 여전히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